한국 해군은 국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군이 도입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수직발사관 KVLS의 파생형이 탑재돼 있어 국산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우리 해군이 SLBM 개발과 운용이 처음이어서 예정된 스케줄대로 실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었습니다. 해군은 자망 중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국산 SLBM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SLBM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SLBM 수중 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입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저어돼서 목표물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국산 SLBM은 현무입의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LBM 개발은 지난 2015년 북한이 북극성 -1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이에 대응해 빠르게 진행돼 왔습니다. 북한은 북극성 -1형 최대 사거리 1300m와 북극성 3형 최대 사거리 2000여 km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선 북극성 -4시 15형 SLBM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북극성 3형 직경 1.5m에 비해 직경 1.8m가 커져 중장기적으로는 다탄도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중국의 신형 SLBM인 쥐락-2 JL2급을 목표로 SLBM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쥐락-2는 3에서 8개의 탄도를 탑재한 다탄도 SLBM입니다. 북한은 북극성 -3형 또는 북극성 -4시형 신형 SLBM을 로미오급을 개량한 약 3000급 잠수함과 신형 4000급 잠수함에 우선 탑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 탑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은 대미 전략무기로 핵탄두도 장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지난해 말까지 3만 1급 장보고 3 잠수함에서 수 있는 SLBM의 지상사운 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SLBM의 시험은 성공적으로 산료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해군에 인도될 첫 3000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해 수중 시험 발사를 실시하여 이번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총 6발의 SLBM이 탑재됩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건조 단계에 따라 배치 1, 2, 3로 나뉘는데 SLBM은 배치 1에 6발이, 배치 2, 3에 각각 10발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SLBM은 재래식 단둔의대단 산걸립동 북한보다 짧아 전략무기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있습니다. 800m의 SLBM이 들어있었던 전략무기로서 사거리도 제대로 늘려야 역할을 하고 와변로 곽경호 한미 대폭 강화해야 미사일 지침으로 합니다. 우리 군은 2015년에 사거리 8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현무-2C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현무-A를 개량해 현무-C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SLBM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프랑스와 영국, 북한 등 7개국입니다. 군사 선진국들은 핵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여 SLBM을 탑재하지만 디젤 잠수함에 VLS를 사용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아무르급 잠수함에서 직경 0.64m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브라보스 미사일 10발을 발사하기 위한 VLS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SLBM은 직경이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나라의 SLBM의 직경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인도의 사가비카 미사일은 한국의 현무-C 미사일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입니다. 2단 고체 연료와 탄도 증량 청경우 사거리는 750km이며 탄도 증량 150kg에 150킬로톤 경우 사거리는 2200km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전 세계에 배치된 SLBM은 매우 대형이지만 한국이 그런 대형 SLBM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 중인 최초의 SLBM은 인도의 사가리카 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SLBM은 적이 선제 핵공격에 대한 핵보복 공격에 SLBM에 재래식 탄도를 장착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해외에 없으며 수중에서 은밀하게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군사 전략 전술상의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SLBM은 핵탄두를 장착해야 하지만 이것은 비핵화 정책과 모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SLBM이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재래식 보복 공격이어서 보복 핵공격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배치 1 3척에는 VLS 6문 배치 2와 배치 3 6척에는 VLS 10문으로 9척 모두 합쳐봐야 78발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데 재래식 탄도 미사일 78발은 절대 유효한 보복 공격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지상에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기 위해 2,00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생산하고 배치 중입니다. 척당 7천억 원이나 하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수중에서 겨우 재래식 탄도 미사일 몇 발을 발사한다는 것은 작전상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SLBM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국내 언론에서는 사거리 500km인 현무-2배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보도했지만 주변국을 의식해 실제로는 800km의 사거리를 지닌 현무-2C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 해군은 한국형 SLBM 개발 사업을 공개하면서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나 SLBM 잠수함에 킬체인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잠수함에 굳이 SLBM을 탑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과 가까운 해역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데다 북한의 선제 타격에도 안전하다는 부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잠수함은 전파가 차단되는 수중에서 작전을 하므로 실시간 작전 통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저수심까지 부상하고 잠수함을 안전화시키는 데까지 최소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탑재되면 20분 이내에 선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한다는 킬체인용 작전용으론 전혀 적합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장보고 3급의 SLBM이 탑재된 것은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은밀하고 위협적인 SLBM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탑재가 곤란했던 SLBM을 북한 견제라는 정당성을 활용해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북한의 잠수함 및 SLBM을 통한 전력 증강이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과 SLBM 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KBS 뉴스코에 출연해 현재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SLBM 기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함께 SLBM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원자력 잠수함이 기본 연구 단계인 것과 비교해 한국형 SLBM은 작년에 완성되었고 3,000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해 이번에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부터 마하오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공식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으로 발사할 경우 극초음속 비행체는 화공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1,500km까지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 체계가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어서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한국형 SLBM에 탑재된다면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은 마하오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한국형 SLBM의 전력화는 주변국 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